그러면은 세 분이 보시는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뭐 안정적인 승리,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다. 개혁신당에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안정적 승리라는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정말로 오늘까지 막 그 피가 팍 달아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간절함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안정적이라는 말이. 안정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들어있는 이제 텔방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누어지는 대화의 분위기를 보면 너무 무겁고 간절하고 거기에서 어떤 농담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처럼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 선거 이상가도록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하는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나라 민주주의 이것을 되살려야 하는 책임이 그래도 제1당인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골든 크로스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와중에 어떻게 안정적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뭐 차이를 좀 좁혀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그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 모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투표 동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이 오늘 바로 전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에 내려가서 다 투표 동료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저희는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희들은 사실 이제 그 골든 크로스란 표현을 쓰긴 썼는데 지금 사실 이제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저도 어제 저희 김동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 지역구를 왔었어요. 와가지고 또 점심을 같이 먹었었는데 뭐 골든 크로스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이 지금 상황이 충분한 승산이 있는 상황으로 간다. 그 자체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저도 보면은 분명히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전에는 한 8에서 10% 정도 지는 쪽으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선거는 관심이 있을 때 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도 22일 중에서 선거와 가장 가까운 일주일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한마디 한마디의 이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되기 전에 뭐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 장남의 그 500만 원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라든지 또 그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대법원 그 어떤 기각에 대한 어떤 본인이 말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한적이 있다는 그런 표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클 때 그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통적 지지층은 결집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완전한 1인 3권을 다 가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정말 5년 동안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저희가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3권을 다 가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저희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연설할 때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맞다. 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3권을 이야기할까? 그렇다면은 입법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권까지 다 가져가는 것.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금 한 사람의 1인 독재 정치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박수현 선배님 긴장하고 계신다는 거 공감하고요. 민주당도.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 그 한 줄까지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도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전화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지지율을 움직였다. 움직일 수 있는 왜 제일 선거 임박했을 때 터지는 이슈들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신다. 천 의원님은 어떻게 판세 보세요? 우선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오고 나서 여러 이슈들이 터졌던 건 맞습니다. 뭐 짐 로전스 논란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유동성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라고 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양쪽 다 악재들이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김건희 여사랑 같이 뭐 탄핵 당하시고 직후에 투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좀 뚜렷하지 않은데 계속 그런 악재들이 노정되고 뭐 정광훈 목사 집회 나가서 뭐 대독으로 지지 성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좀 악재들이 쌓여 있지 않았나. 저희 아전 인수격으로 하자면 그런 거 자유로운 우리 이준석 후보에게 좀 많이 막판에 표가 쏠렸으면 좋겠다는 아전 인수격인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최후의 최후까지 승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고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이제 10% 언저리, 뭐 11%, 12% 언저리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지금 1당과 2당이 서로 굉장히 양극단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한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시드머니를 조금 더 확실하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좀 생각들이 있지 않으실까. 그게 결국 뭐 정치 개혁 또 어떻게 보면 작게는 보수 진영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제 그래도 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대선 캠페인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서서 많은 이제 유동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역대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 후보 등록 당시에 공표된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최종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선거일을 얼마 앞두고 터지는 각종 이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볼 때는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배를 어떻게 끌고 갈까? 예를 들어서 큰 짐을 말에 싣고 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 고삐를 잡고 어디로 이 말을 끌고 갈까? 를 하는 그 말고삐를 잡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계속 말 꼬리만 잡고 계속 끌려가는 그래서 말 고삐를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 꼬리를 잡고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국민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은 실망감을 드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